거북선은 정말로 위대한 함선이었을까요? 돌격선인 거북선이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전열을 흐트러뜨리면 적을 직접 타격하는 주력 함선은 판옥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일사불란하게 믿고 따르는 장수와 병사들, 그리고 조선 수군을 지원하는 백성들 외에도 삼각 무기 편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선과 판옥선, 화포와 화약, 활과 화살이 있어 하객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거북선과 판옥선을 살펴보죠. 용화 한산에서 왜군은 거북선의 존재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전설의 해적 괴물 보카이센이 나타났다며 벌벌 떨죠. 거북선과 함께 판옥선은 왜군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발발 36년 전 중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최적화된 함선으로 노를 젓는 격군과 화포와 활을 쏘는 병사들을 서로 다른 층으로 배치하여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바로 이 판옥선의 뚜껑을 덮고 철못을 박은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전라 좌수영에서 갓 완성한 거북선을 첫 시범 운행합니다. 임진왜란에 대비한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한은 자루잰 듯 정확했습니다. 판옥선과 거북선은 쌍둥이입니다. 둘 다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었죠. 우리나라 남서 해안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썰물 때 배가 갯벌에 얹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최적화된 배였죠. 그리고 조선 수군의 주무기인 함포 사격 때도 평저선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첨저선은 반동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력 함선인 세키분해에는 포가 거의 없었고 대장선인 아다케 분해에도 1 내지 3문의 포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평저선은 속도가 늦다는 게 단점입니다. 마찰력이 커서 물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판옥선은 무게에서도 크게 차이 났습니다. 충파를 위해 앞부분은 강도가 높은 참나무를 썼고 나머지는 대부분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소나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하여 얇게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송판이 15cm가량으로 두껍습니다. 당연히 배가 무겁죠. 하지만 무겁고 단단한 만큼 충격할 때 힘이 세고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군이 거북선의 충파를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더구나 판옥선은 배를 조립할 때 쇠못을 쓰지 않고 깎아서 끼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쇠못을 쓴 일본의 배들은 충격을 가했을 때 못질한 부분에서 금이 가서 배가 깨집니다. 더구나 외선은 송판 대신 삼나무를 얇게 켜서 충격에 매우 약했습니다. 거북선은 정말로 위대한 함선이었을까요? 아다케 분해와 세키 분해, 그리고 일본의 전술을 격파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전선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오랫동안 해적질을 하던 왜구였죠. 이들은 빠른 속도로 상대 선박에 접근하여 갈고리를 던져 배를 붙인 다음 배에 기어 올라가서 칼로 적을 제압하는 등선 육박전에 능했습니다. 용화 명량과 한산에서도 갈고리를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판옥선은 대선인 아다케 분해보다 컸고 중선인 세키 분해보다도 한참 컸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내려다보며 활을 쏘는 조선 수군이 훨씬 유리했겠죠. 하지만 일단 왜군이 배에 오르면 활로 무장한 조선 수군이 대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북선은 이들의 육박전 전술을 완벽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뚜껑을 덮어버렸으니 갈고리를 걸 수도 없고 배에 올라탈 수도 없습니다. 조총을 쏘아봐야 피해를 줄 수도 없었죠. 돌격선인 거북선이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전열을 흐트러뜨리면 적을 직접 타격하는 주력 함선은 판옥선이었습니다. 첨저선인 아다케 분해와 세키 분해와는 달리 거북선과 판옥선은 평저선이기에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후퇴하던 조선 수군이 선회하라 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일제히 배를 멈추어 측면으로 돌아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자리에서 배를 360도 회전시키며 네 면의 포를 연속으로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에는 한 번 포를 쏘면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전투 규칙인 수조 규칙에도 이런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운형의 하객진으로 적을 포위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 네 방향의 포를 100% 활용해서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발포하니 왜군은 괴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 한산에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장면은 판옥선의 함포 사격에 왜군 함선들이 일시에 괴멸되는 장면입니다. 조선의 함포와 화약은 우수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km나 되는 천자 총통도 있었지만 사거리는 짧지만 화약을 적게 쓰는 지자, 현자 총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포탄이나 큰 화살을 쏘아 적의 배에 구멍을 내거나 부수었고 근접에서는 조란환을 쏘아 적군을 살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요강 모양의 진려통을 수류탄처럼 손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해전에서 적을 살상하는 주무기는 활이었습니다. 조총은 유효 사거리가 50m였지만 활은 150m로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을 살상할 수 있었죠. 발사 속도도 활이 훨씬 빨랐습니다. 더구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쏘는 조총은 명중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비가 오는 날에는 불을 붙일 수 없어 화살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조선 이전부터 활을 잘 쓰는 민족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선과 대포와 활이라는 삼각 무기 편대를 잘 활용한 것이 한산해전이었습니다.